드리긴 그런데 정확히 더 확인을 해보고 예. 오늘 아침에 보니까 저희가 여러 가지로 저희 팀에서 찾아보니까 예. 의심되는 지점들이 있어서 그 부분은 예. 더 취재해서 하고 오늘 어찌됐든 오후 5시에는 국민의힘 의원들 네. 명태균과 부당거래, 예. 부적절한 거래를 한 걸로 보이는 국민의힘 전 현직 의원들을 예. 하는데 뭐 이분 중 한 분은 채용 청탁을 명태균에게 했어요. 채용 청탁. 방산 기업에. 방위 산업 기업에 누구 좀 넣어줘라. 잘 봐달라고 이렇게 뭐 이렇게 해서 누가 면접에 간다라고 예. 해서 이제 예. 하고 뭐 아부한 분들도 있고. 예. 근데 결국에는 이분들의 그 공통점은 뭐냐면 명태균 뒤에 김건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분들입니다. 예. 명태균이 비선 실세로서 예. 가장 잘 나갈 때가 2022년도 당선 이후부터 2023년도까지잖아요. 네. 명태균이 가장 잘 나갔을 때는 그때거든요. 한 1년간. 근데 그 당시에 카카오톡들인 거죠. 그 당시에 카카오톡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졌군요. 그리고 이제 플러스 예. 창원산단 문제 저희가 계속 제기하고 있지만 예. 여태까지 뭐 유력한 뭐 정치인이 거의 땅을 샀다 이건 없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거에 대해서 명 씨가 검찰에 진술한 사실이 있어요. 그 사람이 특정이 됩니다. 국민의힘 현직 의원. 국회의원이. 예. 하고 검찰에 진술했다는 거죠, 명태균 씨가. 검찰에 진술을 했고 현직 지자체장도 한 명 이제 좀 잘 알려지신 분, 국회의원 출신 이분도 이제 오늘 저희가 실명을 공개할 거고. 그분들의 뭐 본인이나 측근이나 누가 뭐 했는지는 정말 뭐 감사할지 검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겠지만 일단 진술이 나왔는데 그렇다면 이 진술이 정말일까라고 저희가 검증을 해보니 명태균 PC에서 창원시로부터 예정 부지 정보를 명 씨가 미리 받은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명 씨가 그걸 개발 정보를 누구한테 흘려줬다는 게 되려면 본인이 먼저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예정 부지에 대한 개발 정보를 먼저 받았다는 사실이 확인이 된 거죠 이번에. 그래서 어쨌든 명태균 PC에서 이건 언제 보니까 받은 거예요, 명태균 씨가? 발표 전이죠. 당연히 지정 그렇겠지. 발표 전에 되고 그대로 지정이 됐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대통령이 발표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 국토부에서 했는데 3월이었나 2023년 3월쯤 발표한 걸로 아는데 그 지정 전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사실 한 60일 전에는 다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될 거라고. 왜냐하면 그 개발 정보가 쭉 퍼지면서 정치인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냥 뭐 우리가 지역구 사무실 관계자들 있잖아요. 이분들도 다 샀어요. 이분들은 다 이름으로 확인이 됩니다. 본인 이름으로 사가지고. 자기 이름으로. 저희가 그걸 전체를 다 등기를 떼가지고 해보니까 나옵니다. 이분들 차명이 아니라. 근데 이분들은 이름으로. 뭐 공인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밝히진 못하지만 전현직 국회의원이나 지자체장은 공인이기 때문에 이 의혹에 대해서는 저희가 밝혀야겠다 해서 그분들을 밝히고 반론도 저희가 충분히 받았는데 예전에 LH 직원들이 그 개발 예정지 땅을 뭐 차명으로 사고 했다가 전수조사를 해보니까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제 그 땅 투기 부분은 앞으로 조사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정상적인 국가에서라면 문재인 정권 때 LH 그때 아마 감사원감사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맞아요. 정상 국가라면 이건 당연히 감사원감사든 뭐든 해가지고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이 창원산단 수사를 맡은 창원지검은 아무런 수사를 하지 않고 있죠. 그리고 그 소위 주역 말하는 지역구의 무슨 관계자들 어떻게 보면 글쎄요. 그분들도 잘못은 한 건 맞지만 그럼 법의 잣대는 공평해야 되잖아요. 이 사람들만 뭐 수사해서 처벌할 겁니까? 그렇죠. 유력 정치인이 있다면 그분들도 소환해서 사실관계를 따져보고 압수수색을 해야 되는 건데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부분을 문제 삼는 거죠. 그러니까 덩어리를 좀 나눠보면 1번은 2021년 그러니까 이준석 씨가 당대표 되는 그 과정에서도 여론조사로 명태균 씨가 조력한 내용이 카카오톡으로 다 확인이 되더라. 그러니까 오랫동안 상당히 교유하면서 여론조사를 받아봤는데 대납자가 확인이 된다. 근데 그것은 일단은 사람은 하나고 대납자가 기관 정확히 확인은 지금 취재를 하고 있으니까 취재 중이다. 지금 특정은 된다. 이름 실명까지. 이름 실명까지 그리고 특정된다. 기관도 하나 보인다는 것이고 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수사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사실은 수사기관이 특정을 해도 해야 그건 돼요. 확정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무죄 추정이 원칙은 맞지만 수사를 안 하니까 저희가 하는 겁니다. 수사를 제대로 하면 특검이 가동되고 하면 저희가 뭘 합니까? 이거를 그냥 알아서 하면 봉지욱 되겠죠. 기자가 수사관처럼 지금 취재를 하고 있는데 이 대납자는 기업인입니까?
아니 그거는 조금 제가 조금 더 예, 기다려볼까요? 조만간에, 예. 아, 알겠습니다. 아, 갑자기 궁금해져. 법적으로 법률적으로도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아서요. 왜냐하면 이렇게 요리조리 이게 법률적으로 정말 죄가 되느냐의 문제가 있을 것이고 네. 이 사람이 대선 후보를 나왔는데 대선 후보로서 자격 검증에 문제가 있는 것인데 이 두 가지는 조금 구분해 저희가 할 때는 네. 좀 따져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대선 등록- 후보란 사람이 등록했잖아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뭐 자기 책임을 회피하고 모른 척하고 했다면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덕적으로 책임을 져야겠죠. 언론이 알려줘야죠. 이 사람이 거짓말한 게 맞습니다라고. 그건 언론의 후보 검증해야죠. 후보 검증 예. 보도니까 예. 그분 차원에서 할 건지 이게 정말로 법적으로도 문제가 된다면 요거는 보도를 더 해야 되니까 예. 예, 그렇게 좀 따지고 있는 저희가 단계다 이렇게 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금액은 얼마나 되는 걸로 보여요? 이게 금액 자체는 공표용 여론조사는 1,000에서 1,500만 원 정도. 1,000에서 그러니까 그 1,500. 샘플 수, 표본 수에 따라서 좀 다른데 예. 자체 여론조사, 비공표 조사는 한 4,500 정도 하고요. 예. 샘플을 한 3,000명 이상 하면은 1,500 넘어갑니다. 건당. 건당. 네. 근데 지금 상당히 많은 건이 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이준석이 정말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이제 수사를 해봐야 된다는 게 네. 이준석이 직접 의뢰를 한 건지 대선 여론조사를 하는데 국민의힘 당 대표 좀 질문지를 넣은 거예요. 맨 처음에는 네, 예, 그거에 대해서 이준석이 부탁을 한 것인지 예, 아닌지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 조사를 해봐야 되는데 명태균 씨가 예. 이준석에 대해서는 진술 많이 하지 않았어요. 예. 그리고 최근에 같은 경우도 오세훈 홍준표에 대해서 특히 홍준표에 대해서 네. 오세훈 씨에 대해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는 했는데 이준석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하지는 않았잖아요. 네. 근데 그래갖고 이제 오늘 석방이 됐으니까 제가 그분한테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선별하면 안 됩니다. 네. 진실이란 건 있는 그대로 자기가 아는 그대로 다 해야지. 얘는 내가 친하니까 얘는 나한테 안대 들었으니까 얘는 뭐 봐주고 그렇게 되면 모든 그 진술의 신빙성이 흔들려요. 공평하게. 그럼요. 예, 공평무사하게, 공정하게. 근데 그 얼마 전에 이제 이준석 같은 경우에도 내가 입 열면 크게 다친다라는 얘기를 변호인 남상건 변호사를 통해서 전달한 바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것도 저도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어쨌든 큰 덩어리 하나는 이제 네. 이준석 대표와 관련된 덩어리가 하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아니 이제 그거는 오늘 사실은 제가 오늘 말할 계획은 없었는데 네, 오늘 강혜경 강혜경 씨가 씨가 갑자기 아침에 라디오에서 말씀하시니까 예, 이걸 또 예. 아직 우리가 보도 안 했는데 말씀하셨는데 어찌됐든 잘하셨어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예, 거고 취재하고 있으니까 예. 뭐 보도도 하겠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죠. 오늘 오후 5시 라이브는 네. 국민의힘 의원들 창원 산단에 연루된 국민의힘 의원들 예. 이준석에게 뭐 청탁을 한 예. 의원들 예. 전현직 의원 4명의 예. 실명 그리고 이준석이 이게 대통령실 실세들과도 문고리 실세들과도 소통한 사실이 있더라. 이준석 네. 대표가 뭐 예를 들면 대통령실? 황종호 행정관 같이 어. 황종호는 어떻게 보면 그 실세 중에 실세로 불리는 분 그렇죠. 아니에요. 예. 운전 이런 분들 그러니까 문고리들을 통해서 경호처 뭐 직원의 인사청탁이랄지 했을 가능성이 지금 정황이 확인이 돼서 네. 그걸 보도를 할 겁니다. 이제 이제 집에 있으니까 예. 뭐 저희가 보도하고 하면은 이제 뭐 보도 여태까지 언론 보도 잘 보시면 예. 명태균 측 변호인들한테 소스를 받아서 하는 데는 명태균을 비판하지 않습니다. 명태균의 어떤 범죄 혐의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요. 그 보도를 잘 보시면 이 소스가 어디서 나왔는지 저는 예. 알죠. 예. 많은 언론사들이 예. 뭐 황금폰의 내용이 뭐네 예. 추정을 많이 하잖아요. 예. 그리고 뭐 이런 게 있어요. 대부분 명태균 변호인들이 이제 조사 과정에서 검사가 자료 제시를 하거든요. 그때 네. 제시하는 게 바로 수사 보고서입니다. 조사 때 쓰려고 만드는 게 수사 보고서인데 네. 뭐 보고용도 있지만 예. 그거를 보고 적어와서 이제 기자들한테 흘려주시는 것 같은데 저희는 공평하게 하겠습니다. 공평하게 있는 그대로. 예. 그리고 취재되는 명태균 대로 씨도 다 쓴다. 내가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그거 쿨하게 인정을 하셔야 되지. 그걸 네. 가지고 이거는 나랑 상관없고 저거는 강혜경하고 김태열 다른 네. 사람들 어떻게 보면 자기 지시를 받아서 일했던 사람들 밑에다 떠미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JTBC가 저 윤석열 그 보도했을 때 봉지욱이 저거 다 허위 보도 잘못한 거라고 우리는 잘못 없어요라고 네. 사과 방송했잖아요. 얼마나 속상했을까. 저한테 연락 한 번 없이 회사에서 반론한 기회 없이 그 JTBC라는 곳에서 그렇게 큰 회사가 검찰의 차라리 사실상 검찰의 편에 서는 듯한 그 사과 방송을 했는데 제가 그래서 민사 소송 1억을 걸었습니다. 정정 보도 및 JTBC 상대로 네, 언제 걸었어요? 저와 뉴스타파가 몇 달 됐어요. 몇 달 근데, 됐어요. JTBC가 또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저러니까 저는 좀 당황스럽죠. 제가 있었을 때 JTBC의 모습 저는 아는데 내부의 분위기와. 예. 지금은 또 전혀 굉장히 적극적으로 내란 보도를 하고 있는. 조중동은 예. 근본이 변하지 않는 한은 변하지 않습니다. 조중동. 네, 조중동은. 예.
그래 보이지만 뿌리는 변하지 않잖아요. 오너가 있는 회사 아닙니까? 네. 오너의 이익에 따라서 언제든지 스탠스. 어제 중앙일보 정치부하다가 오늘 JTBC 정치부 하면 손석희 사장 있을 때도 정반대 방향의 기사를 써야 돼요. 근데 그걸 하는 곳입니다, 거기가. JTBC가 네. 인사교류를 하니까. 아, 나 조금 이따 JTBC 장르반 여의도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기자들은 JTBC 소속 기자들은 열심히 하고 유능한 기자 많은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내부에 좀 혼란이 정체성의 혼란이 있죠. 네. 정체성에. 아, 그러니까 최근에 중앙일보 보도 보면 정말 좀 황당해요. 네. 끊임없이 개헌을 밀다가 조선일보도 뭐 6.29 선언을 하라고 하질 않나 막. 어쨌든 그거는 뭐 별건으로 하고, 그러니까 오늘 오후 5시에 일종의 이제 예고편을 취재 편의점에서 띄우시는 건데, 네. 그러면 국민의힘, 그러니까 소위 이제 명태균 리스트에 이제 그러니까 도움을 받은 관련자가 총 13명. 지금까지 확인된 네, 것은 지금까지 나온 건 13명. 그 통화 기록은 140명인데. 네. 명태균 민간인 명태균한테 아침마다 문안 인사 드린 분도 있고 뭐 아주 그냥 재밌어요. 근데 뭐 영남의 황태자라고 했던 조은희 의원도 여기 포함이 됩니까? 조은희 의원도 카카오톡 있죠. 네, 당연히 조은희 의원도 있고. 이 최초의 시작이 네. 명태균이 김건희 측과 만나게 되는 함성득 교수란 분이 계시잖아요. 네. 함성득 교수가 명태균 모르잖아요. 네. 조은희를 통해서 알게 된 거죠. 조은희 씨를 통해서 조은희를 알게 통해서 했는데 그런 사실들이 예. 카카오톡에 다 남아 다 나와 있습니다. 있어요. 예. 예. 그들의 스토리가 네, 예, 그분들의. 카톡에 살아 있다. 스토리라인이. 예. 그러니까 그거를 지운다고 지웠지만 예. 살아날 건 살아났고 추가로 저희가 이제 세대 하드디스크 그거는 안 지운 겁니다. 안 지웠으니까 아주 그냥 생생하게 다 나오는 거죠. 네. 그러면 지금 13명 가운데 일단 조은희 의원이 포함이 돼 있고 그동안 뭐 이렇게 그 논의됐던 여러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언론에 나왔던 이런 사람들이 다 아니 아직 언론에 안 나오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아. 네. 예. 아직 언론에 나오지 않. 신인들이 나오는 조심스러운 거예요? 것은 예. 명태균 씨가 무슨 뭐 불가촉 천민도 아니고 이분과 연락했다 그게 죄가 되는 건 아닌데 그렇죠. 부당 거래를 했느냐 마느냐 그 기준입니다. 저희는 그걸 했다고 해서 그걸 다 밝힐 수는 없기 때문에 부당 거래의 핵심 내용은 여론조사입니까? 여론조사 말고도 이제 뭐 채용 청탁이랄지 채용 인사 청탁. 청탁이랄지 예. 이런 것도 있고 더 취재를 해봐야 되지만 자신의 공천 문제. 예. 그런 자신의 거죠. 공천 문제도 왜냐하면 다음 2022년이면 예, 그렇죠. 22대 총선이 얼마 안 남았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예. 한 1년 2023년 말이면 대충 그거 하잖아요. 네. 왜냐하면 그 지역구 평가를 다 한 다음에 그렇죠. 컷오프 할 사람 쫙 예. 하니까 한 1년 전에는 줄을 좀 선 것 같아요. 얘한테 붙어야 된다. 네. 예. 그러니까 명태균 씨를 통해서 김건희 여사 라인에 줄을 잡고 네. 총선 출마해야 된다. 그래야 성공 가능성이 네. 높다. 일종의 이제 비즈니스 차원에서 명태균 대표한테 접근했다. 맞아요. 그러니까 전에 강혜경 예. 그 씨가 예. 국정감사인가 나가가지고 예. 막 질문 받다가 예. 뭐 짜증내 그 화를 내면서 예. 당신도 명태균 거 알지 않냐 그러고 이렇게 예, 맞아요. 그랬었어요. 반문을 했잖아요. 맞아요. 예.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친하면서 그렇게 발뺌하고 유체 이탈을 해서 제 3자인 것처럼 막 질문을 하고 한 분들이 있는데 차근차근 저희가 다 밝혀드리겠습니다. 그 대체로 다 영남권입니까? 13명이? 영남권에 있고 비례도 있고 뭐 영남 그렇죠. 비례. 예. 영남권 예. 비례가 네. 많다. 선수가 높아요, 낮아요? 뭐 삼선도 있고 그렇죠. 삼선도 예. 있어요. 삼선이 자기 그 청탁을 해요. 삼선 국회의원이. 야, 그러니까 내가 비루하다 비루해. 어디 뭐 어느 행사에 갈까요 말까요 이번에 최고위원 나가도 될까요 말까요 허락 이제 이런 식으로 예. 하는 것은 꼭 그 어떤 질문의 그거보다도 예. 이 사람과 친하게 지내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을 통해서 공천 보험을 들고 싶은 거죠. 공천 네. 보험. 예. 그러면 여기에 대가성 무슨 금품이 오간 정황도 있어요. 저희가 알기로는 한 분은 예. 명 씨를 만날 때마다 봉투를 줬다. 일종의 수업료. 수업료? 네, 수업료 뭐 왜냐면 정치 컨설팅 비라고 예. 해서 이제 수업료지만 예. 봉투를 건넸다고 들었습니다. 봉투를 건넸다. 얼마의 봉투를 건넸다? 모르죠. 그거는. 금액은 네. 모르나. 근데 아마 그 뭐 말씀해주신 분 말로는 몇백 만날 때마다 회당? 예. 뭐 정치 컨설팅 요 비슷하게. 예. 근데 그런 것들이 뭐 정말로 이제 법적인 문제는 또 따져봐야 될 문제지만 예. 현직 의원들이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명 씨가 비선 실세로서는 진짜 확고했구나 위상이. 황종호 행정관 실세잖아요. 네. 황종호도 안 돼요. 명태균한테 그 둘의 카카오톡을 보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뭐 저기 명태균 대표가 나이도 많고 하니까 황종호 씨한테 아니 그렇지 않죠. 김대남
선임 행정관은 맞다. 황종호를 우러러 보잖아요. 네. 나이가 한 20살 어릴 거예요. 어른이에요. 본인보다. 김대남 씨가. 김대남보다 20살 어리고 직급도 자기가 높은데 네. 황종호 종호가 한 얘기 아니야. 네. 종호가 얘기하면 확실하잖아. 네. 나는 어쨌든 여기다 비벼가지고 한 자리 받아야 돼 하고 네. 실질적으로 서울 보증보험 상임감사 가잖아요. 예. 그 정도의 실세인데 더구나 예. 그 황종호와 김대남은 고향도 같아요. 강원도로. 맞아요, 강원도. 아마 고등학교 선배일 겁니다. 그 김대남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참 어린 친구한테 그 떠받침을 받았는데 그런 황종호가 명태균한테는 함부로 못하고 오히려 명이 약간 갑으로 느껴지는 네, 네. 그 카카오톡이 있습니다. 그걸 오늘 공개할 겁니다. 오늘. 네. 예. 뭐 어떤 뭐 고압적 태도가 좀 있습니까? 고압은 아닌데 예. 누가 봐도 황종호가 명을 모시는구나. 왜 그 명태균을 무시를 못하겠습니까? 명태균과 김건희 관계를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예. 문고리 실세 옛날에 최순실과 그 정호선 문고리 3인방 있잖아요. 그렇죠. 정호성 그때 당시 그렇죠. 행정관 예. 이런 분 뭐 비서관이나 이런 예. 분들이 최순실한테 업무 지시를 받고 막 그 그랬죠. 녹음 파일이 나중에 다 맞아요. 공개가 됐잖아요. 공개됐었죠. 예. 그런 시기였다고 보시면 됩니다.